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진학 혹은 이제 입시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고재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고재쌤이라고 편하게 부르면 되고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을 찍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지만 또 그 계기는 나중에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지만 진로에 대해서 혹은 입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이나 아니면은 뭐 이메일이나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고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거는 뭐 직접 만나지 않아도 원거리에서 아주 먼 곳에서도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많이 주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쏟아가지고 잘 상담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동탄 이산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3 학생입니다. 자소서 설명회 때 못 드렸던 질문이 생겨서 이렇게 연락을 드려요. 먼저 저는 생명과학 분야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학년 때 심리학에서 생명과학으로 희망 진로를 바꾸게 됐는데요. 생명과학과를 진학하려면 화학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화학 1은 신청 시기를 놓쳐서 듣지 못하고 이제 화투를 듣게 됐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대학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그리고 이번 방학 때 화학 1을 공부하고 학기 중에 화투를 들으려고 하는데 겹치는 부분만 공부하면 될지 화학 1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때 과탐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는데 등급 나오는 과목에만 집중하면 될까요? 아니면 등급이 안 나오더라도 신경 써서 공부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그럼 질문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심리학에서 글씨가 좀 못나도 이해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생명과학으로 진로를 바꾸게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생명과학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화학을 1과 2를 반드시 들어야 될까? 이제 이런 어떤 물음이고요. 두 번째는 화 이제 1을 듣지 못하게 됐는데 이럴 때 이제 화 2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노력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과탐 과목이 성적이 산출이 안 되잖아요. 등급 산출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로 이제 과탐을 2 과목이죠. 과탐을 공부해야 할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에 대한 답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에 있어서 제가 요즘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관련 책도 좀 읽고 있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화학 1을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학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과정을 분석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원자나 전자나 중성자 뭐 양성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오비탈이라는 것도 배우죠. 화학 1에서. 그럼 원자 전자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 몰이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나중에 이제 화투에서 분자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반응 속도나 속매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화학 교육 과정에서 그 원자의 세계라는 단원 있죠.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내용을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되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래도 원자의 세계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분자의 세계 있죠? 화학결합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공부는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과탐 공부 2 과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 과목 있죠? 2 과목은 성적 산출이 안 되죠. 성적 산출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물론 산출은 되지만 그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가 나오게 되죠. 그 ABC라고 하는 그 성취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생각해볼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취도가 나오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원점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원점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는 시험을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성취를 했는가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A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 70점이 될 수도 있고 100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원점수들을 사정과는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A를 맞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학 2나 화2 같은 경우는 최대한 원점수를 잘 받아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사정관들이 인정해줄 수 있고 그리고 잘 바라봐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은 학업 역량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공적합성이라는 부분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원점수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어떤 거냐면요. 성적 산출이 되지 않았을 때 즉 이제 ABC가 나오게 됐을 때 세특 있잖아요. 세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양상이 있겠지만 원점수를 잘 받고 뭔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세특에 있어서 앞부분에다 좀 이렇게 잘 입력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선택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그런 내용이 선생님들 차원에서 세특의 앞부분에 이렇게 잘 입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며 수업 시간에도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점수를 잘 받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특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좋은 기록이 있을 수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수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교과후 수상을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교과후 수상.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올해 3학년 되는 친구들이 올해까지는 이제 수상 실적 전송되잖아요. 대입 자료로. 수상이 전송된다고 봤을 때 은근히 3학년 1학기 때 행사가 없어서 상을 넘길 만한 게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학종하는 친구들 중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투과목에서 이렇게 교과후 수상을 받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전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에서 이렇게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과목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심리에서 생명과학으로 과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일단 파1을 듣지 않은 게 과연 어떨까? 대학에서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건데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생명과학 1, 2를 들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생명과학과를 가는 데 있어서 생명과학 1, 2를 듣는 거는 매우 중요한데 파1이 생명과학 1, 2를 듣는 어떤 중요성에 있어서는 다소간은 떨어지긴 합니다. 이제 화학과나 화학공학과가 아니니까 이 생명과학 1, 2를 들었다고 한다면은 파1에서 이거를 무조건 수강하느냐 어떤 그런 거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정관들이 그런 거를 되게 꼼꼼하게 바라보고 그런 것은 아니다. 기계공학과를 가는 데 있어서는 뭐 물리 1, 물리 2, 기하 이런 걸 기본적으로 듣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생명과학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생명과학 1, 2 중에 특히 1을 듣지 않는 경우는 좀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 화학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생명과학으로 이렇게 드라이빙 한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에 있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뭐냐면요. 그 생명과학과 관련된 두 가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책을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1에 나와 있는 어떤 신경계 있죠. 신경계. 이제 제가 이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심리학에서 생명과학으로 바뀌었을 때 요거를 좀 연계 지을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경계라고 생각을 해요. 뇌과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경과학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것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기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연계가 되는 어떤 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책을 좀 꼼꼼히 읽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명과학 2나 공통독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생명과학 1을 듣지 않았을 때의 내용을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생명과학 1에서는 항상성, 그 몸의 항상성이라는 단원이 있잖아요. 뭐 뉴런과 관련된 신경계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으로서는 수강을 못했지만 독서활동으로 메꿔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지원자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잖아요. 경기 꿈의 대학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학년 때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생명과학과 관련된 경기 꿈의 대학을 들으면은 확실히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것을 조금 메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2와 관련된 건데 파1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개념들을 토대로 뭔가 파2의 내용을 심화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라는 내용이 만약에 세특에 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파1에서 공부하는 개념을 가지고 파2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내용들을 자기의 전공과 관련해서 연계하는 그런 방식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에서 생명과학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신경계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특정한 행동을 결정하게끔 하는 뇌의 어떤 인지구조나 판단, 정서,
이런 것들을 신경과학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화학적 특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뭐 신경 전달 물질 뭐 그런 거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호르몬과 관련된 화학적인 어떤 내용이 분명히 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화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화원에서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 뭔지를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특에 들어가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심리학에서 생명과학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를 꼭 뭐 신경과학이나 아니면 뭐 뇌과학이나 이런 거랑 연계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반드시 연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학년 때까지는 이제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신경과학, 뇌과학 이런 것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 처음 해보는데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답변이 미흡했다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 차원에서 열심히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